88로 갈게요. 88. 그러니까 여기가 왜 이렇게 되나요라고 물어본다면 몰라. 공수 1에 나오는 거라 이렇게 모르고 있으면 지금 이런 거라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5번에 아예 애초에 3의 2x 제곱이라고 쓰고 12 곱하기 3의 x 제곱이라고 쓴다면 당연히 치환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7 되니까 여긴 좀 쉬운 거네. t-3, t-9로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t는 3의 x제곱이죠. 9하고 3 사이 요거는 밑이 1보다 크니까 요거 3의 제곱이라서 1하고 2 사이인 거 나오죠? 그래서 소리 등호가 없었네. 그냥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고 그냥 등호만 빼고 생각하면 돼요. 알파랑 베타랑 더하니까 3인 거. 7번만 해봅시다. 7번. 6번은 쉬워서 7번. 7번 아까 어떻게 했는지 알려줬죠? 범위 3개로 나누는 거. 자, 범위 어떻게 나눴어요? 위치 1보다 클 때 0하고 1 사이일 때 위치 1일 때 저 주어진 부등식에 등호가 없으니까 얘는 불가능해. 얘네 둘만 잘하면 되겠네. 그러면 위치 1보다 크면 범위가 지수의 범위가 부등호 안 바뀌고 그대로 비교가 되니까 x가 7보다 크다. 조건과 해를 만족하는 공통 범위면 요것만 살죠. 0하고 1 사이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그러면 요거지 요거의 부등호만 반대로 뒤집기만 하면 되니까 요렇게 된다. 그러면 조건과 근을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7보다 작고 0하고 1 사이에 들어가는 공통 범위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게 해야 얘네 둘이 또 눈으로 연결해서. 그래서 요 범위에 들어가는 최소 정수니까 8이지. 다음 8번 할게요. 8번은 아까 했던 거라서 그냥 8번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8번에 2의 2x 제곱 12 곱하기 2의 x 제곱 플러스 2k가 0보다 크다. t로 치환을 해가지고 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k 2k죠? 12k가 아니라 2k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얘를 새로운 2차 함수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아래로 블록인 애가 물론 판별식으로 해도 돼요. 아래로 블록인 애가 이렇게 0보다 항상 크려면
이렇게 되죠. 근데 조심, 사실 t의 범위가 있어요. t의 범위가 안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t는 2의 x제곱이야. 근데 t의 범위 어떻게 돼? 0보다 큰 것만 가능해요. 그래서 범위는 요만큼입니다. 여기서 여기를 0보다 큰 범위. 그러면 주어진 범위 안에서 주어진 범위가 항상 0보다 크려면 뭐 만족해야 돼? 요거의 최소값이 요거죠.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 값들은 무조건 0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k가 18보다 크면 되겠네. 그래서 만족하는 k의 범위 쓰면 되니까 마지막에 k가 18보다 크다 쓰면 되는 거. 11번 해볼게요. 11번도 요거 밑을 2로 바꿔주면 2의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의 x제곱 곱하기 4의 k제곱이네. 요렇게 바뀌니까 적당히 잘 이항해주면 이렇게 바뀌죠. 얘네 둘 합쳐서 이렇게 플러스로 이어준 다음에 요거 통째로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면 그럼 밑이 1보다 커. 그러면 부등호를 안 바꾸고 지수끼리 비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k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요. 이거 또 공수 1에서 했는데 얘를 2차 함수로 생각했을 때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아래로 볼록인 모양이 어떻게 돼야 돼?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그럼 조건이 뭐예요? 판별식 0보다 작다고. 얘는 판별식이 0이니까 요거에 대한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k가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이것도 공수 1 내용입니다. 잘못 썼네. 뭐 문제 잘못 썼나? 숫자가 좀 다르네. x 제곱이고 이거 옮기는 과정을 잘못 썼네요. 여기 왜 4x가 4x인데 왜 2x가 됐어? 요거 잘못 썼네. 그래서 3으로 고쳐주면 되니까 요거 제곱한 요거만 9로 고치면 되죠. 이렇게. 공수 원 내용 12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마지막에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판별식 쓸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치환해가지고 5의 x제곱 형태로 치환을 한다면
5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거 다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가지고 5의 2x고 5의 2k제곱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부등호 바뀔 일 없고요. 다 이쪽으로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k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함수 모양이 떠 있던가 접해 있던가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죠? k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래서 최소값 쓰면 되죠. 2. 아까 11번은 최대값 쓰면 마이너스 8분의 9고 얘는 최소값 쓰면 2.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활용까지 하고 한 문제만 풀고 로그 함수로 넘어갈게요. 이제 지수함수 끝이에요. 13번에 7n일 동안 방사선 양은 처음에 2분의 1의 n제곱이 된대요. 그럼 7n일 동안 방사선이 128분의 1배야. 그럼 요거는 2의 마이너스 7배죠. 7n일 동안 요렇게 된다.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7제곱해.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며칠이 걸렸는지를 물어보네. 원래는 2분의 1의 n제곱만큼이 돼야 되는데 그게 2의 마이너스 n제곱이잖아요. 그게 2의 마이너스 7제곱이 되려면 당연히 n이 7일 때. 그럼 며칠이 지난 거야? 7일이 아니죠. 7n1이니까 49일이지. 요거 하나만 할게요. 15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니다. 14로 할게. 15번은 푸는 방법이 아래 나와 있으니까 14로 하고 넘어갈게요. 14번 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 세울 식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20마리가 3시간이면 A의 n제곱배가 된다는 건데 n자리에 3 넣는 거잖아요. 3시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20마리가 A의 세제곱배를 했더니 1280마리가 됐다면 요거 나눠가지고 A의 세제곱이 64야. 얘는 4의 3제곱이죠. 그래서 안 적혀 있었지만 A가 사실 4인 거예요. 여기 A의 n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게 4의 n제곱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50마리였던 애가 이제 새로 식을 세워야죠. 50마리였던 애가 A의 n제곱인데 4의 n제곱으로 바꾸면 되겠네. A가 4니까 이렇게 해서 51,200마리가 된대. 당연히 이렇게 나눠가지고 4의 n제곱은
128 죠? 아니다. 5125로 나누면 4로 나누면 5구나. 5120을 5로 나누면 1024네요. 1024는 2의 10제곱이니까 얘가 2의 2n제곱이잖아. 그럼 2n이 10이 돼야 되는 거니 당연히 5시간이죠. 이런 식으로 활용식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지수함수는 끝. 로그 함수로 넘어갈게요. 자, 로그 함수로 넘어가서 y는 a의 x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걸 지수함수라고 해요. 근데 이제 로그 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얘랑 같은 말이 뭐지? 얘랑 같은 말이 같은 말이죠. 즉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 밑이 A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밑이 A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로그 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두면 돼. y는 로그 a의 x로 되어 있는 게 로그 함수예요. 얘가 x여야 돼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x여야 돼. 요 자리에 x가 들어가야 로그 함수예요. 지수 함수는 어디에 x가 들어가야 돼? 지수에 x가 들어가야 지수 함수고, 로그 함수는 밑이 아니에요. 밑이 아니라 진수 자리에 x가 들어가는 걸 로그 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1, 2, 3, 4, 5, 6, 5x 찾는 거 먼저 해볼게. 1번 로그 함수 아니겠죠? 진수에 x가 없잖아. x입니다. 이런 거 뭐라 그래? 공수 2에 나오는데, 공수 2 함수할 때 나오잖아요. 얘 뭐라 그러죠? 항등함수. 자기 x 넣으면 x가 그대로, 뭐 3 넣으면 3 나오고 5 넣으면 5 나오는 거. 항등함수. 이거 뭐라 그래? 항상 특정한 상수값 갖는 거? 상수함수. 그래서 여기 빈칸에 상수함수라고 들어가면 돼. 로그함수 아닙니다.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그리면 어떻게 돼? 그냥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냥 가로 한 줄. y는 c 이렇게. x값에 따라 영향 없이 그냥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상수함수라고 하고, 1번은 그래서 로그함수 아니야. 2번은 x가 있긴 있네. 근데 밑에 들어가죠? 그래서 아니에요. 3번은 당연히 아니죠. 처음으로 나왔네. 4번이 로그함수예요. 진수 자리에 x가 있는 거. 로그함수. 5번은 맞죠? 진수 자리에 x가 있잖아. 맞아요. 6번은 아니에요. 6번은 왜 아닐까? y는 진수에 x가 있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로그 5의 3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잖아. 요거는 간단하게 되죠. 진수에 있는 x제곱이 로그 밖으로 빠지잖아. x 곱하기 로그 5의 3 되잖아. 진수에 x 없는데 로그 함수 아니야. 그럼 무슨 함수일까? 얘네 둘이 묶으면 로그 5의 3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로, 요건 그냥 숫자야. 그럼 무슨 함수야? 1차 함수죠. 요거 1차 함수예요. 그래서 1, 2, 3, 4, 5, 6 중에
사실 로그 함수는 4번, 5번밖에 없음. 다음 7번 로그 함수의 정의역을 구하래요. 자, 일단 로그 함수는 맞네. 진수에 x가 들어갔으니까. 그럼 여기 정의역이 될 수 있는 거 어떻게 될까? 얘가 정의가 되려면 밑이 0보다 커야 돼. 밑은 1이면 안 돼. 만족하네. 그럼 볼 필요 없고 뭐만 만족하면 돼? 요 진수가 0보다 커야죠. 그래서 x는 2보다 커야 돼. 이게 정의역. x는 2보다 큰 x만 넣을 수 있어. 그보다 작은 거 들어가면 잘못된 식이에요. 불가능해요. 정의역은 x가 2보다 크다. 그럼 나머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12번에 다 진수 자리에 로그가 있으니까 x가 있으니까 로그 함수 맞음. 12번 일단 그 전에 로그 함수가 로그 2의 x래. 문제에서 x 자리에 1 넣으래요. 그럼 로그 2의 1 돼. 로그 2의 1이 몇이죠? 진수에 1 넣으면 무조건 뭐 된댔어? 0. 0인 거고. 13번 x자리에 루트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로그 2의 루트 2가 돼요. 그럼 요거 2는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로 간단하게 줄어들죠. 14번 f5분의 2 마이 플러스 f5는 로그 2의 5분의 2 플러스 로그 2의 5가 됩니다. 이거 로그 할 때 배웠잖아. 밑이 똑같은 로그끼리는 서로 곱하기로 연결이 되니까 로그 2에 얘랑 곱해서 2 되잖아요. 로그 2의 2는 1이죠. 13번 안 해도 될 것 같고 14번 해봅시다. 14번에 소리 이거 12에 1, 2, 3번이었네. 12에 1, 2, 3번. 그 다음에 13은 그냥 너무 쉬우니까 건너뛰고요. 14로 할게요. 14번에 fx는 로그 a의 3x-2 플러스 5라고 되어 있는데 f4가 6이래. 그럼 x자리에 4 넣으면 되겠죠? 로그 a의 10 플러스 5가 6이니까 로그 a의 10이 1이다. 이게 성립하려면 a가 10이어야 돼. 그래서 fx는 사실 로그 이런 거 뭐라 그랬더라? 밑이 10인 애 뭐라 그러죠? 밑이 10인 로그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기억나지? 밑이 10인 거는 너무 많이 써서 생략한다고 했잖아요. 사용 로그. 그래서 밑이 사실 10인 거야. 그래서 구하려는 게 F34를 구하래요. 그러면 로그 10은 생략하고 여기다가 34 박으면 102가 되니까 102에서 2 빼면 100. 그럼 로그 10의 10의 제곱이니까 2로 간단하게 줄죠. 그러면 7되지. 너무 똑같으니까 할 수도 있을 거고 차라리 16번을 내가 하고 너네가 17번을 합시다. 16번은 좀 어려워 보여서 16번에 로그 함수 로그 2의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죠. 통분하면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에다 1 더하니까 x 플러스 2가 fx1. 근데 f1 F2부터 해서 Fn까지 더해서 5가 됐대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 X자리에 1 넣으면 로그 2의 2분의 3 X자리에 2 넣으면 로그 2의
3분의 4. 3 넣은 것까지 쓸게요. 3 넣으면 로그 2의 4분의 5. 쭉 해서 로그 2의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가 되면 어떻게 돼? 위치 전부 다 로그 2로 똑같으니까 얘네끼리 다 곱하기 되잖아요. 곱하기 하면서 어떻게 되죠?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지워져서 맨 앞에 있는 얘랑 맨 뒤에 있는 얘만 남. 2분의 n 플러스 2만 남는데 그게 5다? 5는 로그 2에 32지요. 그러면 요 진수와 요 진수가 같아야 되니까 n 플러스 2가 64여야 돼. 그러면 n이 62겠네. 7번은 해봅시다. 나왔나? 일단 fx를 간단하게 조금 줄여야죠. 로그 3에 이거 통분하면 x 플러스 1에서 1을 빼니까 그냥 x가 될 거 아닙니까? f1부터 fn까지를 싹 다 더한 게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얘는 x자리에다 1 넣어가지고 2분의 1 2 넣으면 3분의 2 3 넣으면 4분의 3 그래서 마지막에 n을 넣으면 n 플러스 1분의 n 그러면 지수끼리 합쳐지죠. 밑이 다 3인 n이니까 그래서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가 지워져서 여기 n 플러스 1분의입니다. 맨 뒤에 있는 n 플러스 1분의랑 분자 1만 남아가지고 로그 3에 n 플러스 1분의 1인데 그게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는 뭐야? 로그 3의 9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진수와 여기에 있는 진수가 같아야 되니까 n 당연히 8이죠. 그러면 17번까지 됐고요. 그리고 기억이 날려나 모르겠는데 내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서로 무슨 관계 있다고 그냥 알아만 두라고 하고 간단하게 넘어간 게 있거든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서로 역함수 관계야. 이것도 공수2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뭐죠? x랑 y 자리 바꾸기지. 봐봐요. 얘 로그 형태로 바꿔보면 어떻게 돼? 얘랑 같은 말이 뭐야? 얘랑 같은 말이 표현의 방법의 차이죠. x는 로그 a의 y다. 얘가 지수 형태로 쓰면 이렇게 되고 얘를 로그 형태로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얘네 둘이 서로 같은 말이야. 얘랑 근데 얘를 y는 x축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y는 x축 대칭 이동이 x랑 y의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그게 y는 로그 a의 x가 되잖아요. y는 x축 대칭 이동한 게 뭐죠?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죠. 즉 얘랑 역함수 관계지. 얘랑 역함수 관계. 근데 얘가 뭐예요? 얘랑 같은 말이야. 그럼 결국 뭐야? 얘랑 역함수 관계라고.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야. 근데 공수2에서 너네가 역함수라는 말을 맨 처음 배울 때 역함수 언제만 성립하더라? 여기 빈칸에 들어갈 게 뭘까요? 18번에. 그것도 공수2 내용. 역함수 언제 쓸 수 있죠? 1대1 대응일 때만 쓸 수 있죠? 알지? 이게 왜 1대1 대응일 때만 돼? 1대1 대응이 뭔데요? 근데 x가 다르면 y가 달라야 돼.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죠. 공역하고 치역이 같으면서 x 값이 다를 때 y 값이 달라야 1대1 대응이에요. 그래서 18번 y가 일단 18번에 빈칸 채우기 먼저 할게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y는 3분의 1의 x제곱이 있어. 요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당연히 이렇게 생겼잖아요. 0하고 1 사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y 값의 범위 어떻게 돼? 0보다 크죠? 첫 번째 빈칸에 이거 들어가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뭐야? 1대1 대응이지? 1대1 대응 찾는 방법이 가로선을 어디든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만 나오면 1대1 대응이잖아요. 가로선 어디에 그려도 무조건 얘랑 교점 하나잖아. 그래서 1대1 대응이고 그러면 얘를 역함수를 구해버리면 어떻게 돼? 얘 역함수 x랑 y의 자리를 바꾸면 되니까 x는 3분의 1의 y제곱이 되는데 얘를 지수 형태로 쓴 거고 얘를 로그 형태로 바꿨으면 어떻게 돼? y는 로그 3분의 1의 x다.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가야 될 게 요거죠. 함수식이. 자 그러면 마지막에 여기서 x 범위 쓰래잖아. 어떻게 될까요? 자 y 범위가 요거지. 주어진 지수함수에서의 y 범위가 요거야. 그럼 이게 역함수로 바꾸면 y 자리에 x가 들어가면 되니까 요거에 정의역이 나오죠. 이렇게. 근데 얘는 그래서 성립하는 거야. 로그에서 진수가 왜 0보다 커야 되는지가 저것 때문이에요, 사실. 지수함수의 치역이 0보다 크잖아. 근데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니까 치역 자리를 y를 x로 바꿔 넣었을 때 정의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x 값은 항상 0보다 커야 돼, 로그함수에서. 왜? 지수함수에서의 y 값은 항상 0보다 크니까. 이거의 역함수면 당연히 x가 0보다 크다로 바뀌니까 정의역이 0보다 크다로 바뀌어요. 그럼 19번 해볼게요.
역함수 구하라는 소리는 지수함수는 로그함수 형태로 쓰라는 소리고 로그함수는 지수함수 형태로 쓰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애가 y는 5의 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요거의 역함수를 구하려면 일단 x랑 y랑 자리를 바꿀 건데 그냥 무작정 바꾸지 말고 요렇게 좀 바꿔놓고 해봐요. y 플러스 3은 5의 x 플러스 2제곱으로 당연히 바꿔도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 구할게요. x랑 y의 자리를 바꿔서 이제 역함수를 구하면 x 플러스 3은 5의 y 플러스 2제곱이 돼. 그럼 이제 얘기했죠? 이거 지수함수잖아. 지수함수를 로그함수 형태로 바꾸란 말이라고. 얘를 이제 로그 형태로 쓰면 어떻게 되냐? y 플러스 2는 로그 5의 x 플러스 3이 되니까 y는 로그 5의 x 플러스 3에서 2를 뺀 거지. 요게 로그 함수예요. 얘의 역함수가 얘랑, 왜냐면 얘랑 같은 말이고 요거의 역함수가 이건데 얘랑 같은 말이라서 이거의 역함수는 요거 쓰란 소리야. 내가 해봤으니 18, 19번을 20, 21번 해보세요. 로그 함수 되어 있는 거 지수 함수 형태로 바꿨으면 돼. 자, 식을 미리 좀 간단하게 해놓는 게 좋테니까. 여기 있는 2를 이항해서 2분의 y 제곱은 로그 3의 x 마이너스 1.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x랑 y랑 자리를 바꾸면 되니까 2분의 x는 로그 3의 y 마이너스 1. 얘를 지수 형태로 표현하자면 y-1은 3의 2분의 x제곱이죠. 그럼 얘를 y는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3의 2분의 x제곱 플러스 1이다. 21번도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3을 이항을 해주면 y-3은 로그 2분의 1의 x. 역함수로 구하기 위해서 먼저 자리를 바꿔주면 x-3은 로그 2분의 1의 y. 얘를 지수 형태로 표현하면 y는
2분의 1의 x 마이너스 3제곱이죠. 책에 어떻게 나와 있냐? 아니 그냥 이 상태로 써져 있네. 이 상태로 써도 되고 8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으로 당연히 써도 되고 책에는 그냥 이걸로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22에서 27 fx라는 애가 2의 x제곱이래. gx를 오케이 22번 해봅시다. 구하는 얘는 쉬워요. F3이면 8이죠. 23번 G3을 구하래. 그리고 뭐래? GX는 F의 역함수래요. 그러면 구해놔야겠네. 일단 여기 아래다 해놓을게요. Y는 Y는 2의 X제곱의 역함수. X랑 Y랑 자리를 바꿔서 X는 2의 Y제곱. 그러면 Y는 로그 2의 X니까 GX가 뭐란 소리야? 로그 2의 X란 소리.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G3은 여기다 그냥 X자리에 3 박으면 되겠죠? 로그 2의 3이다. 나머지 이제 하는 대로 하면 돼. 24번은 할 수 있을 거고 합성함수 하는 법 알죠? 이거 어떻게 구해? 먼저 G16을 먼저 구해야지. G16. G16은 X자리에다가 16을 대입하니까 요거 4잖아요. F4가 되기 때문에 X자리에다가 4를 집어넣어서 16 되는 거. 26번은 G 합성 F3을 구하래. F3 먼저. F3은 X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으니까 8이야. 그리고 G8은 로그 2의 8이 되니까 8은 2의 세제곱이라 3제죠. 다음 27번 F 역함수 32분의 1을 구해라. F의 역함수가 뭐래? G래. G 32분의 1을 구하란 말입니다. 이거는 로그 2의 3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5죠. (28번까지) 해볼게요. 28번에 fx는 로그 5의 x 플러스 3 플러스 2다. 요거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살짝 정리를 해가지고 y 마이너스 2는 로그 5의 x 플러스 3 요거의 역함수면 x 마이너스 2는 로그 5의 y 플러스 3이 되니까 y 플러스 3은 얘 지수로 바꾸면 되잖아요. 5의 x 마이너스 2제곱이고 y는 5의 x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3 요게 역함수네. 요게 f의 역함수죠. 얘기했잖아.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지수 함수라고.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랑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그래서 로그 함수 역함수가 무조건 이런 지수 함수 형태가 돼야 돼. 그래서 구하려는 게 f 역함수 3 아닌가? 맞죠? f 역함수 3 구하래요. 여기다 x자리에 3 넣어주면 5 빼기 3 하니까 2 나오지. 그럼 아래 29번은 해보세요. 역함수 일단 먼저 구해야 돼.
5 나와요. 5. 보셈. 일단 역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fx가 이항해가지고 y-3은 로그 4의 x-1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서로 자리를 바꿔주고 얘를 지수 형태로 바꿔야 하니까 y-1은 4의 x-3제곱 그래서 역함수가 이것만 이항하면 되잖아요. 4의 x-3제곱에 1을 더한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이거에 4를 넣으려니까 4 플러스 1이니까 5죠.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어떤 관계인지 알았을 거야. 무슨 관계라고? 역함수 관계라고요. 무조건 둘이 역함수 관계.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자, 두 가지.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 지수함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거의 역함수 아니 조금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무조건 어디 지난다 그랬죠? 0,1을 무조건 지난다고 했어요. 그럼 얘의 역함수는 뭘까?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x랑 y랑 자리를 바꾼 다음에 걔를 y는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어떻게 그려져? 얘를 y는 x의 대칭 이동한 이렇게 그려져. 즉 로그 함수는 무조건 1,0을 지나요. 여기 있는 요 점을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x랑 y의 자리를 바꾸니까 1,0 지나던 것처럼 쟤는 무조건 1,0을 지나.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생겼어. 요 파란색처럼. 근데 이 모양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두 번째, 지수함수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로 그리잖아요. 0하고 1 사이일 때는 y는 a의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는 0,1 지나게.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어요. 무조건 1,0 지나. 웬만 변함이 없지. 그리고 여기 얘가 y는 x와 만나는 요 점을 얘도 무조건 지나야 돼. 그래서 얘는 이렇게 y는 x에서 만납니다. 쟤는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대칭 이동했을 때 이렇게 돼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어요. 얘는 무조건 만나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98페이지에 가로 1번에서 y는 ax 제곱하고 여기 빨간색 선으로 돼 있잖아. 이렇게 이걸로.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나온 거야. 이 원리로 얘를 y는 x축 대칭해서 이런 모양, 얘를 y는 x축 대칭해서 이런 모양. 그러면 이거 좀 생각을 해볼까? 요거의 점근선 뭐였죠? 요거의 점근선을 이용해서 요거의 점근선 뭐였지? 지수함수 우리 배울 때? 얘 어디에 점점 가까워져? 요 x축에 점점점 가까워지잖아. y는 0이 점근선이었고 요걸 이용해서 치역이 0보다 크다였잖아요. 그럼 얘를 역함수로 뒤집으니까 그럼 요 로그 함수의 점근선이 어떻게 돼? 요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그냥 y 자리에 x만 넣으면 된다니까? 얘네도 바뀌어요. 얘네도 점근선이 이제 y축이 되는 거야. 얘가 점점 y축에는 가까워지는데 평생 닿을 일은 없지. 이렇게
점점 y축엔 가까워지는데 평생 닿을 일 없어. 점근선이 x는 0으로 바뀌고 이제 치역이 y자리랑 x자리랑 바꿔주니까 y자리에 x가 들어가면서 아까 얘기했잖아. 정의역이 0보다 커야 된다고. 이래서 나온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요 지수함수에서 점근선 y는 0이었죠. 그 다음에 치역 0보다 컸어. 그럼 요거의 점근선 어떻게 돼? y랑 x랑 자리를 바꿔주는 거니까 y 자리에다가 x를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x는 0인 거고 얘 y 자리에 x를 대입하면 이제 치역이 아니라 정의역이 되죠. 정의역은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생겨요. y 값은 0보다 커도 되고 작아도 돼. 얘도 마찬가지. y 값은 0보다 커도 되고 작아도 돼. 요 조건이 이렇게 바뀌는 거라서 y에 대한 범위는 없어요. 까지 알아둡시다. 그래서 과제는 97까지로만 98번 이제 문풀부터를 다음 주에 시작할게요.